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IMBU.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의 상승 랠리 최고치 기록을 계속 경신할 수 있는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이게 그 예상 상단을 훨씬 뛰어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 주당 순이익이 4.5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해서 네. 과연 지난 분기 성장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죠. 말씀하셨죠. 성장은 당연히 하는 건데 성장률이 중요하다.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결국 성장률을 뚫어버렸습니다. 지난 분기.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이 정도 되려면 굉장히 엔비디아가 우리 기대를 더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어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주가를 보니까 정규장은 이제 949달러로 보합으로 끝났는데 2,023달러까지 올라와서 이게 7.7% 올랐거든요. 굉장히 장 마감 후에 이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시장 반응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저는 충분히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하반기 시장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지금 숫자 자체가 너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은 전 분기 성장률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262%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그래도 놀라운 수준이죠. 네, 놀랍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분기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409%였는데 네. 이번에 427%. 더 늘었네요. 네, 이게 정말 여기 놀라운 데이터 센터 겁니다.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 이게 그 AI 가속기 쪽의 대부분 매출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저처럼 이제 경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죠. 네. 이제 남은 건 예상치, 주가 예상치 상단을 계속 높여가는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제 네, 그렇죠.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놀랐습니다. 올해 초에 비교해서도 거의 더블 90% 이상 올랐고요. 시장 가치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시총 3위가 됐는데 이러다가 시총 1위 금방 가겠어요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결국은 시장을 거의 주도하는 상징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AI 혁명이 시작될 때가 사실 2022년 11월에 네. 챗GPT가 공개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오픈 AI라는 회사가 주인공인 줄 알았죠. 그리고 네. 사실 보니까 오픈 AI의 주인이 마이크로소프트더라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인공인 줄 알았죠. 네, 그렇죠. 지금 시총 1위를 차지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 돈은 왕서방 아니고 황서방이 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네, 맞아요. 제주는 누가 부리고 네. 돈은 엔비디아가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 이게 동력이 대단한 게 차세대 동력이 지금 호퍼 H백으로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차세대 블랙겔 아키텍처 B200으로 넘어가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지 진짜 궁금해지는데 현재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5%와 6.5% 이게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반예크 반도체 ETF에서는 20%. 거의 엔비디아가 거의 굉장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시장 비중이 커지게 되는 근본적인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를 내놓은 회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엔비디아가 돈을 벌게 됐냐?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AI 기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원래 AI라는 기술이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머신 러닝이라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로 왔다가 그 한 갈래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딥러닝이 됐고요. 들어왔죠. 그 딥러닝의 한 갈래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2017년에 나왔는데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이제 구글이 공개한 겁니다. 예. 근데 구글이 이제 그 논문으로 공개한 거고 예. 트랜스포머 모델이 그 전에 딥러닝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전에는 딥러닝은 2년마다 데이터 트레이닝 수요가 한 8배 정도 늘었어요. 네. 근데 트랜스포머가 되면서부터 데이터 트레이닝 이 수요가 100배에서 200배가 늘었습니다. 100배. 네, 8배에서. 100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한 애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AI 모델을 하려면 결국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자기네 서버에다가 많이 갖다 넣는 업체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 사려고 난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치고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80% 육박하는 이런 수준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블랙엘 차세대 그 칩을 봤더니 크기는 조금 더 커졌는데 이 성능이 뭐 10배 이상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전력은 훨씬 더 덜 먹고. 맞습니다. 그죠? 훨씬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커지고. 네, 커지고요.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애플의 유탄을 맞은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쇼티지들이 굉장히 곳곳에 병목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파운드리는 TSMC가 파운드리를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래 블랙엘 아키텍처는 3나노가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 호퍼가 4나노였고요. 예. 그래서 3나노로 가야 되는데 애플이 그 온디바이스 AI 하느라고 갑자기 3나노 웨이퍼를 당초 주문량보다 50%를 더 달라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께 뺏긴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4나노로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칩 다이를 2개를 써서 이거를 이제 칩렛 구조로 이제 연결하니까 면적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미국 증시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데 뭐 기여도가 상당한 거 당연한 얘기고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해서 운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주가 상승 봤을 때. 근데 이제 실적 발표 후 서머 랠리 시즌이 이제 곧 돌아야 하잖아요. 그럼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를 뭐 조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증시 전문가들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보면 더 이게 뭐 더 나빠질 만한 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항상 근데 시장에서 최후의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로 돌아서면 그게 끝이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왜냐면 이게 그래요. 그 사이클이요. 네. 이게 이번에 엔비디아 랠리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 그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펀더멘털로 보면 사실 더 편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에 10배가 오르는 사이에 어떤 엔비디아와 친구들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낙관적으로 지금 보기는 쉽지 않아요. 차세대 블랙엘 칩이 과연 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삐걱거릴 수도 있고 사실은. 네, 그럴 좀 신중론을 펼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있으면 의미 있듯이 엔비디아가 부각되면서 정말 쭈그러든 기업들 많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AI의 조상은 사실은 애플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리.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온디바이스에 최초로 이제 CD가 시도를 했고 이제 AI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건데 투자자 스티브 아이즈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AI 열풍에서 그래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숨은 수혜주다. 근데 숨어 있어요 아직. 저 밑에 숨어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애플의 위상 AI 시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번 6월이 WWDC라는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애플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챗GPT 같이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 같이 LLM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도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 제미나이 혹은 지금 최근에는 챗GPT하고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이폰,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외부의 LLM을 쓰고 대신에 이제 그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체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델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애플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자체 칩을 활용해서 이제 그 자기들도 LLM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애플은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의 M4라든지 네. 칩셋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협력하는 그러니까 애플이 계속해서 패럿이라든 새로운 어떤 모델들도 계속해서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엔비디아의 이런 폭풍 성장을 비교하면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쭈그러지는 기업들이 이제 인텔이에요. 사실 인텔 인사이드 마크 하나 여기다 붙이려고 이거 붙은 거 살려고 굉장히 뭐 용돈도 모으고 옛날에 뭐 학생 시절에 그랬던 기억도 나고. 이게 하이엔드 노트북이 PC 상징이었는데 이제 인텔이 드디어 이제 3분기에 차기 AI 프로세서인 루나레이크 출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나오면 좀 상황 바뀌겠습니까 이것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AI PC 쪽을 원래 인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었는데요. 예.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코어 울트라라고 해서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셋을 가지고 AI PC를 내놨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전에 인텔 칩셋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존에 모바일 칩만 하다가 PC용 칩을 내놨죠. 경쟁자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인데요. 이게 AI 성능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을 위협할 회사가 AMD인 줄 알았는데 네. 또 뜻하지 않게 퀄컴이 치고 들어와서 지금 PC 쪽에서 굉장한 괴물 반도체를 또 내놓고 있어서 예. 지금 시장의 관심은 또 전부 퀄컴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또 다른 경쟁사 AMD. 사실 AMD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좀 받는 기업이에요. 여기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게 중소기업 호스팅 기반 IT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이름이 에픽 4004 시리즈. 이게 엔트리용 서버용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AMD는 타사에 비해서는 좀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럼? 맞습니다. 일단 지금 그 AI 가속기용 그 GPGPU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예전에 쓰던 GPU하고는 좀 다릅니다. GPGPU. 네, 제너럴 퍼포즈 GPU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GPU의 일종이긴 한데 이제 서버용 이제 AI 가속기인데요. 이게 엔비디아 독점인데 이거를 유일하게 이제 이원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AMD고 AMD의 MI300X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대체를 하는데 사실 그런데 거의 뭐 비중 미미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거의 엔비디아가 90% 이상으로 보면 AMD 비중은 한 5% 정도 되는데 미미하군요. 네, 미미한데 그래도 대체제가 이런 쪽에서는 AMD밖에 없기 지금 때문에 대체적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AMD 칩도 이제 갖다 쓰려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서도 네. 이제 AMD MI300X 시리즈를 쓴다고 했고 메타도 지금 엔비디아 칩을 엄청 많이 사는 회사거든요. 근데 칩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걸 이제 AMD 칩을 가져와서 좀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소문으로는 내년까지 뭐 후년까지도 지금 주문이 전부 다 뭐 선도 매입 해버려가지고 웬만한 업체들은 이제 엔비디아 칩을 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AMD가 이제 차선이 될 수 있겠네요, 좀. 맞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AMD 칩을 쓰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가 없거든요. 쿠다에서는 벗어나겠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아, 네, 그럼 그게 또 확장성의 문제겠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네, 미래는. 그래서 이제 그 쿠다를 벗어날 수 있는 그 ROCM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거든요. 네. 컴파일 해주는 그게 이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대만 증시 어저께 사상 최고 쳤는데 뭐 이유는 뭐 TSMC죠. TSMC가 이제 주가가 뭐 3% 가까이 뛰어서 이제 864 유탄 달러 종가 기준 최고치인데 TSMC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0%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완전히 상반되죠. 삼성전자 뭐 보합인데 시총도 뭐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TSMC 양사의 사세를 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삼성전자 이대로 좀 계속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대로 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최근에 전격적으로 DS 부문장 교체라는 네. 그죠? 5월에 DS 부문장 교체하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원포인트는 처음이었어요. 네, 이렇게. 앵커님도 아주 오랫동안 취재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하고 끝내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사장단 인사는 게다가 12월 이거든요. 반대쪽 수장을 맞습니다. 연중에 그렇죠. 얼마나 급했으면 맞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게 삼성의 현실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TSMC가 이렇게 대만에서 클 수 있는 게 대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에 비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사실 대만 정부가 TSMC를 감싸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게 국가 전략기업 전략 사업이고 이게 방위 산업이 사실은 국가 맞습니다. 산업이고 AMD 같은 경우는 대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IT나 전체적인 지금 AI 시대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AMD 같은 경우는 대만에다가 2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R&D 센터를 짓는데요. 뭘 주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정보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각종 AI 반도체 그 여러 좀 뭐 반체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활발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이미 엔비디아도 마이크론도 그렇고 ASML도 대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답니다. 여기 와서 장사하라고 여기서 만들고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대만에 모이는 이유가 이 보조금 주기 때문이지만 대만 정부가 TSMC가 거기 있기 때문이고 대만 정부가 확실하게 커버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TSMC가 이번 AI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TSMC하고 많은 협력들을 해야 되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협력들을 하려면 대만의 허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옆에 있어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 AI 사이클에서 중요한 회사가 됐다 그러면 네. 아마 국내에서도 그 정도 투자가 일어났을 수도 있죠. 글로벌 그렇죠. 기업들이. 네. 물론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아쉽죠. 우리나라 국내 1등 기업인 삼성이 이번 AI 사이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게 예. 이번 우리 국내 IT 산업의 굉장히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대만 정부가 먼저 대만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TSMC가 잘해서 대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게 쿵짝이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국가가 열심히 지원하고 삼성전자가 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둘 다 못하고 있어요. 이걸. 맞습니다. 이게 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뭐 참 대만은 지금 뭐 가정으로 얘기하면 잘 돌아가는 집안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되는 건데 엔비디아에 비해서 이 쭈그러든 기업을 말할 게 아니고 이러다 우리 반도체 산업 기업들이 두 개 있는 큰 빅 기업들이 이제 쭈그리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돌 거예요? 다행스럽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큰 엔비디아 네. 이제 엔비디아가 나가니까 하는 거고 맞습니다. 물론 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기존의 범용에서 이제 주문형으로 바뀌잖아요. 예. 예전에 프로세서도 PC가 다 범용이었잖아요. 범용이죠. 이제 CPU라는 게 GPU라는 게 다 범용이었는데 그게 모바일 시대에 바뀌면서 AP라는 주문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서 수혜를 본 게 TSMC였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는 AI 혁명에서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처럼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이 철저하게 대응을 못하고 네, 오히려 2등 업체인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그 협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죠. 3자 동맹이라고 하는데 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 동맹에서 삼성이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국내 순위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네요. 맞습니다. 진짜. 네. 지금 보면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의 질 자체가 지난 분기 보면 SK 하이닉스가 1조 원 더 잘 나왔고요. 삼성 그렇죠. DS 부문 대비해서 그렇죠. 아마 이번 2분기는 거의 삼성 DS 부문하고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4조 원 중반대. 그러면 이게 이제 멀티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SK하이닉스 주가는 뭐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뭐 이익도 계속 많이 나고 있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20만 딕스에 안착을 하려면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장외에서는 $1,000 넘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주요 투자은행들이 지금 $1,300, 뭐 $1,600 이제 액분하면 얘기 좀 달라지겠지만 이 계속 궤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독점력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이 못해서. 예, 원래는 HBM 올해 수급 계획에서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상당 어느 정도 담당해 줄 거라고 봤는데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보면요, 그 어떤 지금 그 부채가 1조 2천억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게 선수금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마 지급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1조 2천억. 그래서 지금 토탈 2조 7천억 정도의 그 선수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주문 밀렸으니까 빨리 만들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줘. 만들어줘. 맞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도 마이크론도 지금 뭔가 믿업지가 못한 거죠. HBM 쪽에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에 좀 더 이제 의존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당초 올해 HBM 시장 점유율에서 SK 하이닉스 지금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도 50% 초반까지 보는 데가 대세였는데 지금 60% 이상까지 보는 시장 조사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 질문 정말 하기 싫은 질문인데 네. 대체 삼성전자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이 스토리 들을 때마다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니 저쪽에 되니 특별 조사 무슨 단을 꾸려서 가서 졸랐다는 이거 구걸하러 간 건 솔직히 말하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 만약 이거 기다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뭐 당장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삼성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이번에 뭐 DS 부문장 바뀌었지만 아시겠지만 부문장 하나 바뀐다고 뭔가 회사 시스템이 그럼요. 바뀌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연말 인사를 통해서 자기들하고 손발을 맞출 임원들 또 세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음모론까지 나오던데 보니까 대만에서 TSMC를 이제 진짜 국가 산업으로 키우다 보니까 TSMC하고 견제하려고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하고 젠슨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스토리도 나와요. 네네. 삼성전자 못 들어오게 좀 쉴드 쳐달라는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젠슨왕이 이게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면서 뭐 새로운 웨이브, 뉴 웨이브 오브 그로스, 새로운 성장의 웨이브로 들어가고 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에서 언제 빠지고 계속 도태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가적인 이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 사실은 정부나 이 관련 부처들이 이 위급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혁명이라는 거는 네.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네. 기술 혁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사실 이쪽 산업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중국을 우리가 막 어떻게 많이 비판하고 하지만 결국 중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결국은 이 중요한 정책들을 그래도 그렇죠. 산업 정책을 굉장히 잘 끌고 잘 가는 끌고 친구들 가고 맞습니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사실. 대표님 최근에 책도 내셨어요. 네. AI 최강의 AI형 투자. 제가 서론만 좀 읽고 왔는데 빅테크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AI 전쟁에서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반대로 K 반도체가 승리하려면 어떤 자세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국내에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철저하게 주문형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대량으로 싸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용 시장에서 맞습니다. 머물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어떤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들려면 결국 고객하고 협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결국 초격차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산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하던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버리고요. 네. 새로운 어떤 질서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쭤볼 질문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